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는 25일 다음 화요일이 되죠. 헌재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께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 발언은 전국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정치의 엄청난 변수로 폭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혼란한 전국을 조금이라도 수습해 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계엄의 아주 약식 계엄 조치를 그 내란 진정한 내란 세력들이 이자들이 대통령을 덮어 씌워가지고 갑작스럽게 내란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이거는 극좌파들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장난입니다. 이재명의 폭난이고 또 플러스 내부에서는 한동훈과 함께 탄핵 운동을 해서 탄핵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정도가 아니고 소위 내란의 같이 협력자로서 내란자라고 내란 공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또 불이한 구속을 당하고 이 구속도 아주 불이한 구속. 처음부터 이 내란 세력들이 진정한 내란 세력들이 휘몰아서 거꾸로 덮어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으로 대통령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연한 그 구태타고 더더욱이 국가 변란, 국가 반란 세력입니다. 저는 내란 세력이라보다 국가 반란 세력이 이재명 플러스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을성 싶습니다. 아니 맞다고들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심판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란 몰이를 해서 갑자기 구속시키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요. 비상계엄령이란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따따붙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은 계엄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계엄에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놀란 것은 그것은 그럴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국가가 그만큼 혼란했다는 것. 그거는 귀책 사유는 민주당 이재명 플러스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딛고 대통령은 묵묵히 구치소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역사가 이를 다 증명할 거고 지금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에 인용된다? 저는 만약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싱하이밍을 만난 리짜이밍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엔 중국이 대한민국을 거의 잠식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꼭 자유 대한민국 필연코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몸부림.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서는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100% 장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헌재 마음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 뒤는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아마 이재명이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쯤 큰 실수했구나. 내 인생 일대 실수했구나. 나는 감옥행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감옥행이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게 될 시간이 바로 앞에 당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앞두고 처음에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 안 한다는 이유, 불성립이라는 이유, 또 직무 복귀 시에 향후의 국정 비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이런 당긴 메시지를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알려졌습니다. 또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해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애국심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의 업적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이 국가안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매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김여정이가 놀려댔죠. 삶은 소대가리 하늘 쳐다보고 낄낄거린다 하고 놀리고 모욕 주고 해도 감지덕지에 했던 문재인 아닙니까? 자, 탈원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원자력을 파괴하고 또 9.19 군사합의를 해서 실질적인 항복을 해서 김정은의 부하가 되고 하는 그런 형식. 남쪽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신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입니다. 그럼 남쪽 대통령도 있고 서쪽 대통령도 있고 동쪽 대통령도 있고 북쪽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그 총괄 대통령이 국무위원장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굴복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피땀 흘려서 NCG 그룹, 즉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에 대한 공포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시계를 돌려놓은 장본인은 대통령 아니었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계 외교가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아주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전부 퍼주기를 하든 어쩌든 가다 국가 부채를 갖다가 70년간 600조밖에 안 됐던 이 부채를 갖다가 1100 몇십 조로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5년 만에 70년을 살아온 그 국가의 부채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한순간에 5년 동안에 2배를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그리고 국고를 완전히 축내고 빈 털터리로 대통령은 빈 열쇠 고리만 받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돈이 없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그 고통 플러스 문재인이가 다 털어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대통령이 출범해서 사실 분골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퍼주기 때문에 퍼준 걸로 해가지고 국회가 인원수가 전부 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을 이양을 받았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대책위원장을 잘하리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흑심을 먹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자기를 표방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을 망쳐놨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서 총선을 완전 패망시켜놓고 오늘날에 이 짓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 제왕 폐하가
국회에서 입성하는 성공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그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참패를 하고 완전히 3분의 2를 갖다 깔아준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산수출했죠. 순방할 때마다 몇십 조씩 벌어냈죠. 뭐 중동이고 어디든 유럽이건 심지어는 체코 유럽에서 가장 원전의 하이라이트라는 프랑스를 갖다가 제치고 원전 48조 원을 획득을 해서 MOU를 체결했죠. 이런 훌륭한 업적을 다니면서 마다 몇 조씩 몇십 조씩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불안정을 할 수밖에 이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는 날이면 감옥에 평생 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극좌파들은 바로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이 정부에 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이 두 개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인사권은 탄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킵니다. 총리까지 다 탄핵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방통위원장은 두 분은 그 전임자 두 분도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도 탄핵을 시키려고 위협을 하니까 탄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신 분들이고 이진숙 씨는 탄핵시키려면 시켜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탄핵을 하루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재명이는 탄핵 폭란을 일으킨 것, 예산 폭란을 일으켰죠. 예산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대통령실 활동비까지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 검찰, 경찰 수사비를 갖다가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감사원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온 군대하 예산을 없애버리면서 이재명의 관심 쓰는 무슨 뭐 지역화폐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말이죠. 25만 원 뭐니 이런 대먹지 못한 그런 극좌파들 이 문재인이가 했던 그거 이미 다 망했다는 거 그걸 하면 망한다는 것을 다 지표로 다 보여준 그러한 것을 또 예산을 짜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개헌을 어떤 형태로든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개헌하겠다.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따라서 대한민국 총선거가 열려야 됩니다. 국회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정치연살 내일을 모른다는 것을 저희들의 내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컨트롤하고 이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융성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에는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안 된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있다면 만약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있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할 때 한다면 미안하지만 선거는 없고 분권형 개헌 외에는 없습니다.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한 그 법안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그가 자초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그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그의 의도 이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서 여권이 단합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진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대통령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오는 여러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불합리하고 덮어쓴 면들,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그 이후 대통령직 수행의 비전 등등등등 해서 모든 것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 재판 헌법재판소의 변론이라는 마지막 최종 변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을 향한 메시지로서 끝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담담합니다. 예. 12월 3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고 오죽하면 그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그 효과는 봤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고통스럽고 고충은 받았지만 그 국민들은 이미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을 소위 골든크로스를 뚫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였다는 소위 12월 3일의 그 계엄 형식을 빌려서 통치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 매뉴얼에 보면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계엄을 최소화시킨 약식계엄이라고 속칭 약식계엄이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위법 부당한 지시를 전혀 내린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부정선거 의혹도 파헤치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풀어야 됩니다. 그게 중국이든 상대국이 있든 없든 뭐 그거에 불문하고 부정선거 의혹이란 것은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북한 지금 이 사이버전 아닙니까? 사이버전을 넘어서 이제 AI 시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이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 같은 그 훌륭한 비전과 강인한 의지와 강인한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수호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사나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요? 한동훈이요? 그런 불문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있던 탄핵 공세 역시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줄탄핵, 세상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29번째나 탄핵을 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드디어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거기다가 대행까지 탄핵시키고 대대행을 탄핵시키려고 이제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난리를 칩니다. 탄핵왕, 탄핵왕 이재명 가만두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탄핵을 시킬래야 공갈 협박만 하지 최대행한테 탄핵을 시킨다고 막 압박을 넣어도 최대행은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행이 무슨 뭐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고 딱 보면 아직은 절대 불가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죠. 네. 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 등을 겨냥해서 탄핵소추안 29건까지 발의했는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건 누구나가 다 삼척동자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산도 다 망가뜨리고 입법도 망가뜨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 틀리면 이거 계엄, 이거법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입장에서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대통령 대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속국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인민공화국 간판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은. 우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됩니다. 시장경제를. 바로 이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굳건한 신념 체계입니다. 국정을 그래서 마비를 시켰는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을 갖다가 야기한 데 대해서는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내용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요, 이재명 등등은 일단 탄핵당하고 나면 윤 대통령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전국이 차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만의 일, 천만 분의 일, 1억만 분의 1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 경우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설 겁니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최후의 카드가 국민들의 카드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합니다만 일단 분노하면 일단 국가를 지키는데 애국전선에 나가게 되면 생명을 다 바칩니다. 그게 6.25 전란 때 우리 국민들의 그 무서운 의지를 국가 수호 의지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무섭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말 22일하고 23일 오늘 내일 양일 모두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6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헌정사에 처음으로 있는 첫 대통령 최종 변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재가 아닌 국민 상대로 메시지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최종 변론일에 직접 나와 최종 진술을 안 했습니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한 서너 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시간 제약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긴 시간 변론을 할 경우 과거 담화 때처럼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혹시나 줄 수 있을까 우려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것은 언론에 우려하는 시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포함하고 담담하게 그의 인생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와 그다음에 통치의 목표와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통령의 철학, 국정 철학에 대한 분명한 시선 그리고 비전을 밝힐 것으로 예측합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했던 영상 메시지, 6필 논거에 담겼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당시 12월 3일 계엄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따른 경고성이었고 경고성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제대로 된 계엄 매뉴얼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는 소위 계엄을 이런 계엄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계엄이 왜 있냐. 차라리 하지 말지 하려면 아주 그냥 계엄다운 계엄을 하지. 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얘기. 계엄스러운 계엄다운 계엄을 해야지 이런 망동이들이 뛰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수호 의지에 의해서 약식으로 경고성으로 했는데 그게 그만
이 이자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내란몰이꾼들이 있어서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할 게 있습니까? 본인을 향해서 내란을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는 내란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예. 내란 세력은 바로 이재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는 한동훈이 포함됩니다.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했다고 처음 얘기한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이보다 더 빨리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친 한동훈의 그 앞으로 정치적 역정이 어떤가 한번 쳐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밝힐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 오동훈은 자유민주주의, 어린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 영장이 기각된 것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는 안 돼.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그 죄목, 내란 죄를 갖다가 자기가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내고 처음 근원부터가 지금 전부 다 불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오늘 좀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대통령은 언급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호의지가 어떤 분보다 강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수호의지를 이렇게 최강으로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무슨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의지의 표상입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도 분명히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측이 최근 공개한 민노총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일가 존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면서 지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이런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령을 받았습니다. 민노총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를 자극할 만한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입니다, 상대가. 대통령은 항상 자나깨나 입에서 오르내리는 화두는 국민이었습니다. 한동훈 씨 그런 엉터리 같은 국민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이런 계엄 조치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한다는 형식입니다. 계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돼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제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았으니까 왜 이렇게 했어야 됐나를 국민들이 알고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50%가 뚫었다는 골든 크로스를 뚫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다 알게 됐다는 인식, 그것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말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은 갑자기 우회전을 해가지고 뭐 시장경제 얘기하고 우리가 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거짓말쟁이하고 우리 대통령의 진정성, 솔직성, 그다음에 순수성, 이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항상 겸손했고 그것이 최종 변론의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탄핵 찬반 집회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점을 감안해서 사회 통합 메시지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런 것 저런 것까지 전부 다 낼 때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통해서 애국심 그 진정성은 뭐 분명히 보일 것이고 그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왜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네. 민주당의 그 입법권 남용 등 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셔야 될 것으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횡포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어떠한 짓을 했는가 이런 정치적 폭거에 대한 것도 약식으로나마 반드시 밝혀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위기라는 우리의 그 화두 이 벌써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위기 속에서 법치주의에 아주 그냥 당했잖아요. 법치주의를 주장을 하고 지금 법치주의를 완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엄한 세력에 의해서 당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소위 선동선전으로 해서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 부분 아마 이를 수사한 분들 진짜 내란 세력을 잡아내려면 간단합니다. 공수처, 검찰에 있는 수사단, 박세현,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 박세현, 우종수 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이 내란 세력이라는 그런 가칭 내란 세력으로 휘몰이를 해서 수사를 누가 시켰느냐 하는 수사시킨 주체가 있을 겁니다. 명령 주체가 있을 겁니다. 오동훈이냐? 오동훈은 아니다 이거야. 오동훈을 명령한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내란 세력을 내란 주모자를 잡아내는 것은 시간차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민들이 아마 잡아낼 겁니다. 언론들이 잡아낼 것이고 국민들이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였다라는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통령께서 다음 화요일 날 최종 헌재 변론이 있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대통령을 하이하면서 여론전을 펼쳐서 대통령을 힘차게 국민들이 밀어주고 있다는 그 징표를 야만 세력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을 제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